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날씨가 더워질수록 이 좀 몸에 보신이 되는 걸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사실 수영장 가고 뭐 이런다고 날씬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또 보신이 되는 뭐 삼계탕이라던가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살이 찐다. 이게 참 양면의 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제가 요즘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름을 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도 역시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을 모시고요.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급한 일을 처치하는 데서 알아볼 건데요. 특별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실 거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여름을 어떻게 나세요? 특히 이제 추운 데 사시다가 오셨잖아요. 네. 여기 아틀란타가 네. 좀 더운 편인데 지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에어컨만 계속 쐬시는 거 아니에요? 에어컨도 저희는 그렇게 온도를 많이 낮춰두지도 않아요. 네. 근데 더위가 별로 안 힘드세요? 다행히 괜찮은 것 같아요. 우와, 저는 최근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체질인가 보요. 오래 살았는데. 혹시 갱년기? 정말 땀이 막 엄청 삐질삐질 나고 있어요. 몸보신 하려고 그랬더니 배만 나오고 있고 아주 큰 고민입니다. 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에는 뇌졸중 2탄을 하겠다고 예고를 드렸어요. 이제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서 혹시라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야기부터 이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중풍 증상이 이제 왔다. 네.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병원 안에서. 네. 응급실에서 어떤 검사들 하고 이건 왜 하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걸 좀 알면 도움이 될까 하는 바람인데요. 네네.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도 응급실에 가면 워낙에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곳이니까 헷갈려해요. 한국 분들도 당연하겠죠. 일단 곳곳에서 막 아프다 소리하고 이러면 정신을 놓칠 것 같아요. 응급실은 아시다시피 어떤 분은 생사가 오고 간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네.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기도 하고. 응급실에서는 아기가 왜 태어나죠? 이제 이 대도시에 있는 병원들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이제 외곽에 있는 미국에 있는 병원들은 큰 병원 산부인과가 있는 데까지 가려면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제 가다가 진통을 오는데 애는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2시간 한두 시간 차로 운전해 갈 수가 없잖아요. 길에서 애를 낳을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급한 응급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애를 여러 번 받았는데 그중에 기억이 나는 거는 하나는 이제 보통 애가 빨리 나오는 경우는 이제 임신한 지 둘째, 셋째 막 낳고 넷째 막 이렇게 낳을 때. 그러니까 여러 번 아이를 낳았을 때 빨리 나와요. 넷째쯤 되면. 그쯤은 빨리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양인들은 아마 체격이 좋으니까 빨리 낳죠. 근데 이제 아기가 나온다고 응급실 얼른 들어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아기가 머리는 안 보이는데 소리 지르고 난리 났죠.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손가락을 저희가 집어넣어서 이제 촉진을 해보니까 머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나올 거.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채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갑도 껴야 되고 또 가운도 입어야 되고 신발 커버도 해야 되고 왜냐면 양수하고 피하고 다 나올 텐데 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등을 돌리고 끼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보니까 찬내가 침대에 없고 화장실에 갔어요. 아니 환자가. 애가 나오는데 화장실을 갔어요? 왜 그러냐면 애가 막 나오려 그러면 이게 방광을 누르니까 느낌이 화장실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간호사가 좀 초짜였어요. 어떻게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환자가 나 화장실 갈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그 병실에 붙어 있으니까 바로 소리를 지르고 보니까 환자는 침대에 없고 보니까 화장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애가 머리가 나왔어요 이미. 공포야 진짜. 서 있는데 나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뛰어가서 그냥 베이스볼처럼 야구하는 것처럼 진짜 캐치하듯이 그냥 머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받았죠. 애를 받고 피는 졸졸졸 나오고 양수 다 터지고 저는 가운 입을 시간도 없고 그냥 다 뒤집어 쓰신 거네요. 쓴 거죠. 맨손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얼른 들어와서 침대에 눕혀놓고 대출 자르고 해서 잘했죠. 근데 굉장한 순발력이신 거잖아요. 지금 서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기가 사고가 날 확률이 있었던 상황인데. 아기가 머리가 나왔고 엄마는 이제 다리를 벌리고 있고
나오니까 어떡해. 근데 이제 아기가 어깨가 걸린 거죠. 아기 어깨가 거의 걸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가서 그냥 탁 잡았죠. 애들 바닥에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머리 다치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한 2, 3년 전인데.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뭐 지금 어디엔가에서 뭐 잘 크고 있겠죠. 하여튼 뭐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야, 저는 응급실은 사람이 많이 돌아가시는 쪽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정말 이제 새 생명도 태어나고 이렇게 또 극적인 장면도 연출되고 그렇게 어떤 날은 한 날은 아이를 받기도 하고 그날 저녁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날.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곳이죠. 하여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가 중풍으로 갔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니까 알아두세요 하면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갔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마중 나오시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저희가 대부분 마중을 나가요. 그래서 이제 바로 컴퓨터 촬영, CT죠. 그걸 찍어 들어가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응급실에 가면 이제 왜 왔냐고 물어볼 거예요. 일단 나 혼자 걸어 들어갔을 경우에 혹은 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고 왜 왔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야죠. 이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체면 차리지 말라고 좀 하고 싶어요. 체면을 차리나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양보가 미덕이다 이런 게 있어서 중풍 증상이 왔는데 나 괜찮다고 뭐 조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조금 그런 줄 알고 다른 환자부터 먼저 보려고 할 거야 아마. 본인이 중풍이라는 생각을 못 하실 경우도 있겠고 또 한쪽에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다른 응급 환자를 보면 또 마음이 아프셔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있죠. 응급실에는 이제 트리아지라는 게 있어요. 트리아지 너스가 따로 있어서 그게 뭐냐면 환자가 오면 증상이 어떤가를 듣고 이 환자는 의사를 먼저 봐야 되겠다. 순서를 정해주는 거네요? 그걸 정해요. 환자가 온 순서를 보는 게 아니고 경중에 따라서 중한 사람 먼저 보고 경한 사람. 물론 뭐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 이걸 경하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건 경한 거예요. 일단은 목숨이 위태한 사람이 우선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피 철철 나는 이런 거는 잡고 있어도 되니까 기다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 좋으신 우리 한인분들 중에 가서 다른 사람 먼저 보라고 난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VIP가 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이제 very important person이죠. VIP가. 돈이 좀 많아야 VIP가 그렇죠? 되는 우리 건데요. 의사들이 부를 때 VIP는 very important patient,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환자, 혹은 아픈 환자, very ill patient. 아주 그러니까 아픈 굉장히 환자. 생명이 위독하거나 아주 이제 그 긴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VIP가 되신다는 건데. 뭐 실제로 VIP가 되면 안 좋죠. 이 경우에는. 좋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으로 병원에 가면 나 VIP야 라고 그러면 되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환자들을 분류를 따로 해요. 이 사람은 VIP다. 진짜 아픈 환자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포커스를 하죠. 그러면 차트에다가 이렇게 VIP라고 써놓나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그 간호사가 그걸 알고 저희한테 항상 리마인드를 해줘요. 이 환자 지금 결과 나왔으니까 빨리 가서 보라고. 아니 제 생각에 써 있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가 이제 그다음에 의사가 이제 VIP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가겠죠 바로. 당장 달려서. 그래서 그러면 증상이 언제 시작됐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애매하게 대답하시기보다는 좀 정확한 시간을 찝어주세요. 예를 들면 뭐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그랬다고 그러지 말고 2시 반. 혹은 3시에 시작됐다고. 왜냐면 그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모를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대략 내가 볼 때 2시 반인 것 같아요. 2시 사이, 3시 사이를 보다는 중간을 찝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될 수 있으면 2시 44분에 했어요. 이러지 말고 2시 반 정도. 그러면 저희가 의사들이 계산을 해요. 이게 4시간 반이 지났는지 이게 골든 타임이거든요. 그걸 계산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증상이 좋아졌냐 아니면 심해졌냐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아우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솔직하게 안 좋아졌다고 더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셔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왔는데 밤새도록 설사를 8번을 했대요. 그럼 이제 장염 증세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떠니? Feel better. 한 시간 어떠니? Feel better. 근데 계속 누워서 깔아져 있으면서 이제 걱정할까 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염 같은 경우야 네. 원래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좋아진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조치를 받아야지. 이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니까 증상 시작 얘기하면 꼭 정확하게 찝어주시고 솔직하게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진다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걸 영어로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It's getting worse.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It's getting worse. Not getting any better. 이렇게 하시면 그럼 그냥 알아들어요. yes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Is it getting better?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worse 이렇게 worse. 얘기하면 아니면 영어 안 되시면 그냥 이렇다고 그러면 돼요. 이거 좋으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VIP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혈압도 재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뇌출혈이나 뇌경색에서의 혈압 조절은 좀 달라요, 다른 거하고. 이거를 permissive hypertension이라 그래요. 네. 혈압이 좀 높아도 놔두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뇌에 적당한 혈액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185에 105 밑으로만 유지되면 놔두는 편이에요. 180도 놔둬요? 네, 175도 놔둬요. 그러니까 가셨는데 혈압이 뭐 높아.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뭐 병원이 뭐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어서 이게 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뇌출혈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건 140에서 150 정도를 맞춰주라 그래요. 네. 오히려 막 120으로 떨어지면 저희가 더 긴장. 많이 새는 거군요. 네. 그거보다는 너무 떨어지면 피해 공급이 안 되니까 워낙에 출혈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는 건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120, 110으로 떨어지면 저희는 막 수액을 줘서 혈압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갔는데 이제 뭐 누가 가서 연락이 오면 병문안도 가잖아요. 그럼 막 170 됐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한다고 그러면 옆에서 이거를 permissive hypertension이라 그런다라고 아는 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화면에 보이니까 이 환자 당장 죽는다 막 이러면서. 네, 그거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아는 체 하시면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똑똑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또 가면 이제 심전도를 찍을 거예요. 그러겠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뇌경색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그게 혈전이 있으면 심장 안에 돌아다니는. 그게 있으면 문제 있으니까 그래서 EKG를 찍어볼 거고 그 이유는 그 각종 피 검사들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것도 뭐 피 뽑는 게 무서워서 병원 못 가요. 그다음에 이제 침대를 약간 올려서 머리를 한 30 정도 위로 아마 유지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뇌 적당한 뇌압이 유지되니까 그 정도를 할 겁니다. 피는 수도 없이 뽑잖아요. 막 이런 혈관 이렇게 해서. 근데 혈관을 못 찾는 분들이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죠. 뭐 이유는 없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저희가 간호사분이 너무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찌르고 또 찌른다고 가족들이 옆에서 막 화를 내세요. 자꾸 찌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실제로 혈관을 잘 못 찾게 돼 있는 환자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도 그러거든요. 있고요. 뭐 항암 치료하셨던 분들은 거의 못 찾고요. 혈관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이 높아도 이유가 있는 거고 피를 많이 뽑아도 아까 뽑은 거 잘못 뽑아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또 뽑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안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가셨을 때는 오늘 들으신 얘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뒷얘기 또 있습니다.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뇌졸중의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응급실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 뇌졸중 환자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이야기가 또 굉장히 실감이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 4시간 반이라는 골든타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병원으로 당장 달려가셔야 하는데요. 병원에 가서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뭐 간호사한테 이건 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야. 언제 시작됐어? 그리고 나빠지고 있어. 얘기를 해서 VIP가 되고 나면 이제 뭐 또 뭐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CT를 바로 찍을 거예요. CT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그 검사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일단 이게 출혈에 의한 건지 터졌는지
막혔는지를 보기 위한 건데 CT는 굉장히 정확해서 아주 작은 피가 있어도 이걸 다 잡아내요. 신기해요. 그런데 이 막힌 중풍에 같은 경우 아주 크게 막힌 경우로도 나타나지만 아주 작게 하는 경우는 CT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CT의 가장 큰 목적은 저희가 할 때 가장 큰 목적은 피가 지금 터졌나 안 터졌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터졌다 일단 확인을 하면 이제 약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죠. 그래서 터졌다 그러면 뭐 약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바로 신경외과에 전화해서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해야죠. 일단은 분류를 하는 데에 쓰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뇌 수술을 하는데 이제 응급실에서 뇌 수술을 하냐 그건 아니고요. 신경외과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응급실에서도 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왕왕. 응급실에서 애도 받고. 예, 그런데 요즘에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체, 기부된 시체를 두고 저희가 이제 훈련을 받으러 2, 3년에 한 번씩 가면 옛날에 공부하셨어도 지금도 계속 해요. 하시네요. 지금도 그 술기를 저도 계속 익혀야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술기 중에 하나가 이제 버홀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에 구멍을 뚫는 술기가 있는데 이 경우 어떤 경우냐면 뇌출혈 중에 subdural 헤마토마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는 경우 요게 고였을 때 요게 구멍을 뚫어서 그 피를 빼내는 시술인데 이게 언제 썼냐면 아주 옛날에 미국에 병원도 별로 없고 뭐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환자는 내 앞에서 죽어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게 요즘에는 잘 안 쓰이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 시골의 어떤 병원에서 의사가 일하는데 눈보라가 몰아치고 뭐 이동도 안 돼. 응급차도 못 가고 헬기도 못 떠요. 근데 이런 환자가 왔어. 근데 환자는 내 앞에서 죽어가. 그러면 그거 해야죠. 그러니까 뭐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이 차단이 돼 있어 어디 다른 데로 이송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사가 오시는 거에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하는 드릴이 있어요. 무서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체를 두고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도 저도 드는 생각이 과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은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될 텐데 항상 주의를 하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뇌를 싸고 있는 그 이제 뭐 흔히 해골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개골. 대퇴골은 여기네요. 두개골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룸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그 피가 고이는 자리 때문에 뇌가 옆으로 밀려서 그게 또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뭐 반신불수가 되거나 이럴 때 큰 영향을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가 고이는 걸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셔서 손으로라도 구멍을 내서 피를 빼낸다 이런 뜻인데 흔히 사용되진 않지만 눈이 굉장히 많이 오거나 아니면 태풍, 뭐 토네이도 이런 거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실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기구가 항상 있어요, 응급실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거기에? 있어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쓸 일이 없어야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CT를 찍었어요. 출혈이 없어요. 막혔어. 어디가 막혔는지 모르지만 막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뭐 예전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게 4시간 반 이전에 시작됐으면 일단 조건에 맞고 그다음에 나이, 중풍 증상도 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암 경력이 있는지 이런 걸 다 물어봐요. 한 20가지 넘게 물어봐요. 거기 조건에 맞으면 혈전 용해제라는 걸 쓰게 돼요. 이거는 피떡지를 녹이는 건데 뭐 워낙에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 피떡지를 부서뜨릴 정도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혈관이 녹아내릴 수도 있다. 그 말은 출혈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조건에 맞는 환자들만 쓰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약을 쓰게 돼요. 근데 그 약의 장점은 그 혈관 막힌 혈전을 뚫어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안 뚫린다 하더라도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이 시술을 받을 때 그걸 빼내잖아요. 그럴 때 좀 용이하죠. 그래서 쓰게 돼요. 조건에 맞는 환자들을. 그런 다음에 이제 MRI를 찍게 될 거예요. MRI는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고 MRI는 뇌 자기 공명. 자기 공명 영상인데 자기장을 쓰는 건데 이거는 아주 작은 막힌 곳까지 찾아내는 아주 유용한 검사죠. 그 TV에서 보면 이렇게 만세하고 들어가는 그 둥그런 통이죠. 둥그런 통이죠. 훨씬 크고 소리도 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가 막혔다. 그러면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할 거예요.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하얗게 보이게 만드는데 내 혈관에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그게 머리로 들어가면 그걸 사진을 콕콕콕 찍어요. 굉장히 뜨겁죠, 그거.
몸에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저거 해본 것 같은 아니요. 생각이 약 자체는 차갑지만 들어가면 혈관이 좀 뜨거워지죠. 뭔가 네, 뭘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뜨거운 느낌이 왜 했죠, 제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혈관이 막힌 걸 보는 건데 만약에 뇌 혈관이 큰 것 중에 앞쪽에 있는 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이제 혈전 제거수를 받을 거예요. 네. 또 6시간 이내에 받을 거예요. 그럼 그 혈전 제거술은 이 와이어가 대퇴부에 있는 동맥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거쳐서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주 그걸 하는 걸 보면 지금 기가 막혀요. 정말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의학이 저렇게 발달을 했을까. 기가 막힐 정도예요.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미세한 손동작으로 네, 가는 네. 건데 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막힌 데를 들어가서 이 와이어 끝에 빨아들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빨아들이기도 하고 네, 네. 아니면 그 와이어 끝에 스텐트라 그래서 그 스텐트가 발사가 되면 확 발사가 돼서 혈전을 꽉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내는 거죠. 로봇 손같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엄청 조그맣죠. 예, 이거는 정말 신경외과 중에도 정말 수련을 10년 이상씩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대학병원급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술이에요. 그래서 6시간 이내에 받으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6시간 이내에 받을 때 효과가 70%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뭐 굉장히 긴박하게 몇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응급실에 딱 들어가면 착착착착 진행이 돼서 6시간 안에 웬만하면 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늦게 왔어요. 집에서 버티다가. 그래도 24시간 내에 받으면 그래도 효과가 있다. 하지만 6시간이 제일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이게 뇌졸중일까 아닐까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뇌졸중이 온 거야? 아니야? 뭐 이런 걸.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병원 가는 게 낫겠어요. 가는 게 나아요. 예. 네, 가서 그냥 돈 조금 더 내는 게 낫지. 내가 평생을 이 어떤 영향을 받은 상태로 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은 이제 입원을 하겠죠. 그럼 집에 보내진 않아요. 아니, 미국 병원은 정말 아침에 수술하면 12시에 나가라 그러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제왕절개 수술하면 일주일 입원하는데 여기는 이틀 만에 나가죠, 집에. 아니, 저는 미국에서 수술했었어요. 뭐 이제 간단한 수술이긴 해도 새벽에 가서 이제 수술했더니 12시 넘으니까 집에 가라는 거예요. 배를 열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러니까요. 의료 시스템의 차이겠죠. 네. 하여튼 입원을 하게 되면 짧게는 이틀, 길게는 4, 5일까지도 입원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처음에는 스웰링 테스트라 해서 이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풍이 오면 이 음식을 삼켜서 이 위로 들어가는 게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 먹다가 이게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음식 먹기 전에는 그 테스트부터 먼저 할 거고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밥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피 검사도 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 약도 줄 거고 높지 않아도 콜레스테롤 약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중풍이 왔잖아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낮아도 먹어야 돼요. 왜요? 이게 예방 차원도 있고요. 중풍이 온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을 더 이렇게 더 타이트하게 조절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줄 거고요. 당뇨 검사도 할 거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을 때 아마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15%씩 낮춰라라는 게 원칙이에요. 조금씩. 근데 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죠. 누가 병문안을 왔냐에 따라 다르고. 그죠? 이제 어떤 분이 평소에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본다 그러고 온 이런 분 있으면 이제 아니요 뭐 누가 왔는데 뭐 펑펑 울어 그러면 뭐 자기도 슬프잖아요. 그럼 혈압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을 계속 자주 잴 거고 조금씩 낮출 거니까 한 번에 확 안 낮춰요. 그건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도 하게 될 거고. 이제 어떤 증세가 있으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물리치료를 받게 돼서 집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할 거고 못 가시는 분들은 요양원에 가게 되실 수도 있고 집에 가셔서 홈 헬스케어 같은 거 그런 걸 하실 수도 있고 뭐 근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 이 중풍이 우리 삶의 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은퇴해서 침대에 누워서 여생을 보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아니죠. 그럼요. 변도 자기가 혼자 다 하고 싶고 누가 다 도와줘야 되고 소변 대변 다 도와줘야 되고 얼마나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데 방법은 없어요. 이건 예방밖에 없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뭐가 있어요? 뭐 콜레스테롤, 담배 금연하셔야 되고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 조절 잘해야 되는데 저도 약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약 써야 된다고 제가 권하면 정말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제가 다 확률을 계산해서 쓰는 거니까 믿고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약을 드시라 그래도 안 드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지금 그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있죠.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네, 저희가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경호 원장님께서 사실 여기 이제 아틀란타 지역에 샛별같이 나타나셔서 저희 방송에 꾸준히 출연하시면서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리고 목소리 좋다 소리는 정말 자주 들어요. 근데 직접 갔다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저한테 정말 저기 행복한 가정의학과 갔다 왔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편으로는 환자가 너무 없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워낙에 자세하게 방송에 나와서도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공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랑 얘기하시는 똑같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뇌졸중에 대해서 이제 2탄이 끝났는데요. 많은 도움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나오셨을 때는 더욱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 준비해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